1999년의 추운 아침,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거리는 조용했고 인도의 서리는 아직 녹지 않았다. 태양은 낮게 떠 있어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만다 에반스는 손으로 그린 간판이 달린 소박한 벽돌 건물, 리틀 스타스 데이케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들 에단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에단은 낡은 파란 재킷을 입은 2살 아이로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의 큰 갈색 눈은 그녀와 마주치지 않았다. 사실 아무것도 초점을 맞추지 않는 듯 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며 침묵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 했다. 아만다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팔이 욱신거렸다. 아이의 물리적 무게뿐 아니라 가슴을 짓누르는 감정적 무게 때문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속삭였다. 우린 그냥 잠깐 방문하는 거야, 아가. 잠깐만. 하지만 에단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다. 일주일 전 아만다는 병원 진찰실에서 테스트 결과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거의 부드럽게 말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의사소통, 감각 처리,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든 아이는 다릅니다. 아만다는 이해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아는 건 자신이 낳은 아이, 언젠가 전마라고 부르며 달려올 줄 알았던 아이가 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노력했다. 긴 외로운 밤, 감당할 수 없는 진료비, 연락이 끊긴 친구들, 그녀를 판단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그녀는 주당 2번의 식당 근무로 간신히 집세를 냈다. 집주인은 이미 퇴거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그녀는 평생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다. 데이케어 센터는 아직 공식적으로 문을 열지 않았지만 친구의 친구를 통해 조용히 약속을 잡았다. 그녀는 루스라는 여성을 만났다. 루스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는 60대 여성으로 친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다. 아만다는 사흘 전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해 아들을 며칠 맡길 수 있는지 물었다. 루스는 동의했다. 아마도 아만다의 절박함을 느꼈거나 이게 단순히 며칠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을 것이다. 아만다는 문 앞에 서서 에단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는 거의 울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코트 모서리에 달린 작은 은색 지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작은 손가락으로 지퍼를 퉁퉁 튕기며 매료된 듯 했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가 이 순간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그녀가 떠날 때 울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더 나은 걸까? 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루스가 카디건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나왔다. 일찍 왔네요. 그녀가 말했다.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아만다가 대답했다. 루스가 아이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다. 아만다는 처음엔 망설였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그녀는 에단을 루스의 팔에 넘겼다. 에단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는 루스의 스웨터에 걸린 지퍼를 계속 튕겼다. 아만다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는 건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다. 루스는 부드러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우리 모두 그래요. 긴 침묵이 흘렀다.
아만다는 한 걸음 물러섰다. 곧 돌아온다고 말해줘요. 알겠죠? 루스는 대답 대신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에단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아만다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부츠 소리가 콘크리트에 메아리 쳤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달려가 그를 집으로 데려갈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떤 집인가? 냉장고엔 음식이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었다. 그녀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데이케어 안에서 루스는 에단을 가까이 안고 앉았다. 에단은 울지 않았다. 엄마를 찾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흔들며 벽의 무늬를 바라보았다. 거리에서 아만다는 주차된 차 뒤에 숨어 흐느꼈다. 그녀의 손은 코트 자락을 꽉 쥐었고 몸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고 싶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 그녀가 자신을 추스르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에단은 설명할 수 없더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도 그 기억은 그의 깊은 곳에 남았다. 엄마가 떠난 날. 에단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에게 버려져 고아원에 맡겨진 그는 장애 아동을 위한 그룹 홈에 배치되었다. 세상은 계속 움직였지만 에단은 멈춰 있었다. 말이 이해 안 되고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빠르고 너무 혼란스러운 현실에 갇혀 있었다. 시스템에 들어간 순간부터 에단은 비언어적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저기능이라고 덧붙여졌고 정신지체라는 가장 차가운 꼬리표가 그의 파일에 붙었다. 모두가 그의 실패를 예상했다. 그들은 그를 몰랐다. 그의 마음속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침묵 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에단은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놀지 않았다. 노는 법을 몰랐다. 그리고 그는 울지 않았다. 세상과의 연결이 그의 감정을 모두 빨아들여 조용하고 고립된 영혼만 남긴 듯 했다. 그룹 홈의 돌보미들은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곧 좌절했다. 반응하지 않고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들이 기대한 아이의 틀에 맞지 않는 아이를 보았다. 많은 이들에게 포기하는 게 더 쉬웠다. 진실은 그들이 자폐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에단이 망가진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걸 몰랐다. 그가 머문 일부 홈은 친절하고 사랑이 넘쳤다. 하지만 다른 곳은 가혹했다. 한 곳은 끔찍했다. 에단이 멜트다운을 일으키면 세상이 너무 압도적일 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는 어둡고 차가운 지하실에 갇혔다. 그곳의 침묵은 잔인한 동반자였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두려움과 혼란은 어떤 말보다 크게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모든 아픔, 혼란, 외로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변함없었다. 에단의 눈이 그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깊이 들여다본 이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시선은 고정되었고 강렬했다. 마치 표면 너머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듯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메시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에단이 6살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룹 홈에서 조용한 저녁, 자원봉사자 사라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왔다. 사라는 새로 합류한 봉사자였고 특히 에단과 연결되고 싶었다.
물론 그의 이야기는 들었다. 말을 하지 않는 아이, 누구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아이. 방을 지나가던 그녀의 눈이 구석에 앉아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는 에단을 포착했다. 처음엔 또 한 번의 침묵의 순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에단은 망가진 노트북을 앞에 두고 있었다. 홈에 기부된 기기였지만 고장나서 아이들은 관심을 잃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에단은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분해하고 있었다. 나사를 풀고 전선을 옮기며 그의 나이를 훨씬 넘어선 정밀함으로 작업했다. 그는 놀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일하고 있었다. 사라의 심장이 뛰었다. 에단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컴퓨터를 처음 본 아이였다. 뭘 하는지도 몰랐지만 확신에 차서 하고 있었다. 사라는 잠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줄지 물었다. 하지만 에단은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양 노트북 작업을 계속했다. 우연이었을까? 운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 사라는 이 아이, 조용하고 오해받던 아이에게 모두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비언어적, 저기능, 정신지체라고 쓰여진 아이가 기술 장비를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다는 건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사라는 이 아이가 타인이 붙인 꼬리표로 정의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진실은 그의 작은 손이 노트북을 다루는 방식, 강렬한 집중력에 있었다. 자폐는 사형 선고가 아니었다. 아이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었다. 그리고 에단은 망가진 게 아니었다. 그는 달랐을 뿐이다. 하지만 당시엔 아무도 그걸 몰랐다. 아무도 사라가 그 순간 본 것을 보지 못했다. 에단은 여전히 시스템에 갇혀 있었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사라는 다르게 보았다. 그녀는 잠재력을 보았다. 그날 밤 에단이 노트북을 만지는 동안 그녀는 스스로 약속했다. 절대 그를 믿는 걸 멈추지 않겠다고. 9살이 되었을 때 나는 또 다른 새 집에 갔다. 이번엔 랭스턴 부부의 집이었다. 조용한 힘을 가진 중년 부부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오랫동안 돌봤다. 그들은 이미 장애가 있는 두 아이를 입양했고 에단을 처음 봤을 때 진단명이나 문제 목록이 있는 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아이를 보았다.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소년.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마가렛 랭스턴은 에단을 진정으로 이해한 첫사람이었다. 다른 이들이 침묵과 불확실성을 본 곳에서 마가렛은 잠재력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자폐아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의 상태로 그를 정의하는 걸 믿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를 빛나게 연결된 아이라고 불렀다. 그녀에게 에단은 진단으로 정의되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다르게 작동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랭스턴 부부는 그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에단이 자신의 리듬을 찾도록 돕고 싶었다. 마가렛은 인내와 이해로 에단의 삶에 구조를 도입했다. 매일은 작은 루틴으로 채워졌다. 언제 일어나고 밥을 먹고
놀고, 자는지 같은 단순한 것들. 하지만 이 루틴은 에단에게 붙잡을 무언가를 주었다. 일관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감. 마가렛은 부드럽게 말했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너무 세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에단이 자신의 방식, 자신의 시간, 자신의 방법으로 소통한다는 걸 이해했다.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 오래된 태블릿과 색색의 블록 세트. 단순한 선물이었지만 에단에겐 가능성을 열어주는 창이었다. 마가렛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뭔가를 보여주길 바라지 않았다. 단지 그가 탐험하고 안전함을 느끼고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길 바랐다. 처음엔 에단은 태블릿을 거의 만지지 않았다. 그는 색색의 블록을 만지며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그 목적을 알아내려는 듯 했다. 하지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시간이 지나며 에단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희미하고 약간 비뚤어진 폭풍 사이로 비치는 빛 같은 미소였다. 하지만 그것은 미소였다. 마가렛에게 그 미소는 전부였다. 에단에게서 본 첫 번째 희망의 신호였다. 그녀는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침묵과 좌절의 날들이 있을 거라는 것도. 하지만 이 작은 비뚤어진 미소는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에단이 신뢰하기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11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 한때 자신의 세계에 갇혀 침묵하던 소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에단은 집에서 찾은 금속 조각으로 작은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다. 멋진 부품이나 도구는 없었다. 오래된 기계 조각과 그의 놀라운 상상력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그 조각들은 더 큰 무언가를 만드는 빌딩 블록이었다. 그가 만든 모든 로봇은 그의 천재성을 표현하는 방식, 말없이 생각을 소통하는 방법이었다. 13살이 되었을 때 에단의 세계는 더 확장되었다. 늘 지지해준 마가렛은 다락에서 오래된 데스크톱 컴퓨터를 찾아냈다. 낡고 느리고 투박했지만 에단에겐 전부였다. 누구의 도움 없이 그는 코딩을 알아냈다. 처음엔 단순한 프로그램, 게임, 계산,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아이디어로 놀았다. 하지만 곧 그는 더 복잡한 코드라인을 쓰기 시작했다. 작은 앱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한때 망가진 라디오와 시계를 분해하던 호기심으로 디지털 세계를 만들었다. 그는 여전히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말은 여전히 드물었다. 하지만 그는 타이핑했다. 목적을 가지고 타이핑했다. 그는 화면의 빛에 빠져 몇 시간 동안 타이핑하며 이 조용한 소년이 할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한 것을 창조했다. 마가렛은 그를 지켜보며 에단이 단순히 장애를 가진 소년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세상을 바꿀 소년이었다. 그녀는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걸 알았다. 그게 랭스턴 부부의 마법이었다. 그들은 침묵과 도전을 넘어 에단을 보았다. 그들은 세상이 장벽만 보았을 때 그의 잠재력을 보았다. 그들은 그에게 성장할 공간, 안전한 집,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다. 그들의 눈에 에단은 망가진 게 아니었다. 그는 달랐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다름이 그를 빛나게 했다. 에단의 세계는 조용했다.
대부분에게 그는 고독의 벽 뒤에서 삶을 펼치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사고의 교향곡을 들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 소음과는 달랐다. 그의 마음은 기계처럼 작동하며 생각과 아이디어를 빠르게 처리했다. 그 사고의 미로 속엔 끊임없는 윙윙거림이 있었다. 코드처럼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쉬지 않고 돌리듯. 15살의 에다는 세상을 다른 이들과 다르게 보았다. 사람들이 한계를 본 곳에서 그는 해결책을 보았다. 그는 방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벽을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니었다. 대신 그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문제를 풀고 있었다. 사실 그가 조용하고 다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동안 그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방에 혼자 앉아 양부모의 아이들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세 어린아이들을 보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다른 아이들처럼 작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필요, 욕구, 심지어 생각조차 명확히 표현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도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좌절스러운 일이었다. 에다는 그들의 좌절을 보고 무언가가 불꽃을 일으켰다. 그는 필요를 보았고 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 그는 컴퓨터로 돌아갔다. 그의 삶에서 늘 자신과 하나가 된 듯한 존재였다. 지난 몇 년간 독학한 코딩 프로그램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복잡한 코드라인은 복잡한 퍼즐처럼 화면에서 춤췄지만 그에겐 이해가 됐다. 하나씩 그는 해결책을 만들었다. 그들의 생각과 세상의 이해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작은 다리들. 15살에 그는 단순하지만 삶을 바꾸는 앱을 만들었다. 양부모 아이들이 더 쉽게 생각을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성 생성 앱이었다. 말을 하지 않고도 마음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앱. 그들이 처음 앱을 사용했을 때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딸깍 소리를 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을 돕는 게 아니었다. 훨씬 더 큰 무언가였다. 이것이 그의 선물이었다. 17살이 되었을 때 에다는 자신의 기술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는 온라인에서 작은 팔로워를 얻었고 자폐 아동을 위한 기본 앱을 개발했다. 그의 앱 중 하나는 자폐 아동들이 감정을 인식하도록 도왔다.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 일이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도구였다. 색색의 기호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게 하는 도구.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또 다른 앱은 비언어적 청소년들이 문자 대신 색을 사용해 소통하도록 도와 좌절을 이해로 바꿨다. 성공이 커져갔지만 에다는 스포트라이트를 찾지 않았다. 그는 화면 뒤에 숨는 걸 선호했다. 그는 앱에 간단히 GY라는 서명을 남겼다. 코드를 통해 말하는 법을 배웠지만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소년의 이니셜 2글자. 하지만 그 2글자는 단순한 서명을 넘어 희망의 상징이 될 운명이었다. 그의 앱은 퍼져나갔다. 교사, 부모, 치료사들이 색으로 코딩된 화면이나 감정인식 게임의 힘을 깨닫고 공유하기 시작했다. 에단의 창작물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삶을 바꾸고 있었다. 그의 앱은 그가 아는 작은 사람들의 원을 넘어 부모, 자폐 학생과 연결되기 위해 애쓰는 교사, 소통의 세계를 탐색하는 도구가 필요한 어른들에게까지 닿았다. 에단의 창작물은 이해의 간극을 메웠다. 앱이 성공하며 에단은 여전히 신비한 창작자로 남았다.
그의 이름도 얼굴도 아무도 몰랐다. 그는 그걸 좋아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에단의 선물은 단순히 천재성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공감에서 나왔다. 그의 조용한 세계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기회를 주었다. 그는 감정과 행동의 뉘앙스를 이해할 인내심을 가졌다. 그의 선물은 코딩 능력이나 기술적 기술이 아니었다. 말없이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었다. 그의 선물은 더 이상 그의 내면의 불꽃이 아니었다.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타오르는 불이었다. 그리고 그는 몇 년 뒤 그의 삶이 기술, 자폐 옹호, 소통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바뀔 줄 몰랐다. 이 모든 것, 그의 여정, 그의 투쟁, 조용한 싸움은 한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생각에서 에단은 세상이 소통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창조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포스터 홈의 수줍은 자폐 청소년이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었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세상은 에단이 다음에 할 일을 준비하지 못했다. 에단 랭스턴은 평범한 21살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불확실과 망설임 속에서 삶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에단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세상에서의 위치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고아원에 맡긴 순간부터 20년이 흘렀다. 세상이 그를 망가졌다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라고 낙인 찍은 지 20년. 하지만 그는 놀라운 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21살의 에단은 자신의 기술 스타트업, 블루 서킷을 설립했다. 특수 필요 아동들이 세상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보조 기술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회사였다. 수위를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그를 오래전 포기했던 이들은 에단에게 이건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개인적인 일이었다. 자폐로 자란 그는 그 투쟁을 직접 이해했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좌절, 이해받지 못해 오는 고립, 다르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치부되는 느낌. 에단은 자신 같은 아이들에게 치료나 약물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들의 내면과 세상을 연결할 도구가 필요했다. 블루서킷은 이 깊은 이해에서 탄생했다. 에단의 회사는 자폐 및 기타 특수 필요 아동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더 충만하고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앱과 기기를 개발하는 데 전문화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수년간 존재했던 장벽을 무너뜨리는 혁신적 접근이었다. 에단이 스타트업을 위해 처음 한 피치는 혁명적이었다. 전통적인 발표가 아니었다. 연설도 아니었다. 에단은 투자자들 앞에 서서 말하지 않았다. 대신 훨씬 더 강렬한 일을 했다. 그는 타이핑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자신의 앱에 타이핑했고, 그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나머지를 처리했다. 그의 생각, 아이디어, 보조기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소리내어 전했다. 투자자들은 말을 잃었다. 그들은 놀라움 속에서 소프트웨어가 에단의 이야기를 그의 말로 전하는 걸 보았다. 그가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던 말이지만 침묵의 무게를 느낀 이들에게 깊이 울렸다. 이건 단순한 피치가 아니었다. 돌파구였다. 이 아이는 누구지? 한 투자자가 경외감에 차 물었다. 어디서 온 거지? 또 다른 이는 여전히 방금 본 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중얼거렸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이 천재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 에단의 앱은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이었다. 세상은 그의 침묵이 장애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힘을 준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이 이해조차 시작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책을 만드는 그의 능력이 진정한 선물이었다.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침묵을 초능력으로 바꾼 젊은이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에단의 기술회사 블루서킷은 차고 프로젝트에서 2년 만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23살이 되었을 때 그의 회사는 2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는 더 이상 스타트업 세계의 또 한 명이 아니었다. 그는 혁신, 인내,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보는 힘의 상징이 되었다. 에단 랭스턴, 한때 사회에서 버려졌던 젊은이는 침묵의 비전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포브스가 결국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성공과 천재성의 대명사가 되었음에도 아무도 모르는 그의 이야기 일부가 있었다. 그의 업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에단은 자신을 숨겼다. 그는 버려졌던 느낌, 세상이 그를 어린 시절에 대했던 방식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두고 떠난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세상이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안 에단은 여전히 과거와 씨름하며 어떤 성공으로도 지울 수 없는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그의 천재성의 일부였다. 고통을 강력한 무언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는 능력. 찬사가 쏟아지고 세상이 그의 업적에 놀라는 동안 에단은 한때 자신을 의심했던 이들이 이제 진실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다. 어쩌면 그들은 마침내 침묵이 약점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려워하거나 연민의 대상이 아닌 강함의 원천이라는 걸.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이 어두워지고 관객은 조용해졌다. 에단은 호스트 맞은편에 앉아 손을 의자 팔걸이에 차분히 올렸다. 그의 날카로운 마음은 늘 한 발 앞섰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누구의 눈과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게 숨는 기술을 익혔다. 원해서가 아니라 삶의 대부분 동안 그래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길었다. 많은 이들이 그가 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길, 그는 한때 고아원의 아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소년, 소통의 어려움을 겪던 아이였다. 하지만 이 제22살의 에단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혁신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자폐인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고, 그들이 소통하고, 생각하고, 세상을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돕는 도구를 설계했다. 오늘 에단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하려 했다. 기술 세계에서 잘 알려진 호스트가 몸을 기울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나요, 에단? 무엇이 당신을 계속 가게 하나요? 에단은 잠시 멈췄다. 질문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이 질문은 여러 번 받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방이 작아지는 듯했고 관객의 시선이 그를 고정했다. 그는 단순한 대답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건 그의 순간이었다.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몇 초간 키보드 위를 맴돌았다.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 그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화면에서 단어를 컨트롤할 때는 쉽게 나왔다. 타이핑할 때 그는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고 그의 말이 뒤쪽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버려졌다. 하지만 이제 내 목소리는 수천 명이 말하도록 돕는다. 몇 초간 침묵뿐이었다. 관객은 그의 말을 흡수하며 꼼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댐이 터졌다. 관객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일부는 얼굴을 닦으며 에단의 말의 무게를 느꼈다. 기술 세계, 관객, 그리고 시청자들은 회복력의 힘을 목격했다. 한때 망가졌다고 여겨졌던 소년이 그의 침묵을 삶을 바꿀 도구로 바꿨다. 하지만 관객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나라 반대편 세인트루이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만다 에반스는 TV 앞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손에 들던 커피 머그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22년 동안 그녀는 잊으려 애썼다. 그녀가 뒤에 남겨둔 소년의 기억을 묻으려 애썼다. 고아원에 버린 아들. 죄책감은 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그녀가 저지른 실수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그가 있었다. 그녀의 아들,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그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눈을 알아보았다. 그의 차분한 얼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알아보았다. 에단이야. 맙서사, 에단, 아만다는 속삭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깨달음이 그녀를 덮치며 그녀의 몸이 떨렸다. 이건 그녀의 아들, 그녀가 유아일 때 버린 아이였다. 그녀는 그게 최선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의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이제 아파트에 홀로 앉아 그 결정의 무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가 된 사람을 보았다. 그는 고통을 힘으로 침묵을 많은 이들을 돕는 목소리로 바꿨다. 그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서 자리를 찾지 못할까 두려워했던 부모들에게. 아만다가 그곳에 앉아 강인함과 확신으로 말하는 아들을 보며 그녀는 궁금했다. 그녀에게 너무 늦은 걸까? 그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그녀가 저지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 그녀는 그를 떠난 날을 떠올렸다. 고아원 문 앞에 그를 두고 떠난 운명의 날, 그녀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세상도 그게 옳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된 사람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다. 스튜디오의 관객이 박수를 쳤지만 에단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집중했고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과제로 넘어갔다. 그는 이유가 있어 이걸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그와 같은 이들을 격려하고 싶었다. 버려진 이들, 너무 다르다고 여겨진 이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 아만다는 충격 속에 침묵에 잠겼다. 죄책감과 후회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희망의 불꽃. 어쩌면 에단과 다시 연결될 방법이 있을지도. 그녀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을지도.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녀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아들이 된 사람을 지켜보았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만다는 두 번째 기회를 바랐다. 22년이 흘렀다. 아만다가 아들을 버리고 고아원에 맡긴 지 20년이 넘었다. 작고 겁먹은 유아가 왜 엄마가 사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남겨졌다. 그녀는 그날 두려움, 후회,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수천 개의 질문으로 가슴 무겁게 떠났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 에다는 더 이상 그녀가 버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이 존경하는 성공한 남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같은 방식으로 볼까? 아만다는 멀리서 그의 여정을 지켜봤다. 뉴스의 이야기들, 급성장한 기술회사, 어린 시절을 명확히 말하는 인터뷰들. 그것은 아팠다. 죄책감, 수치심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두려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에단이 토크쇼에 나와 그의 이야기를 전했다. 인터뷰 후 아만다의 마음속 무언가가 그녀를 가장 두려워했던 일을 하도록 밀어냈다. 그녀는 연락을 시도했다. 처음엔 에단이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과거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녀를 만난다는 아이디어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그의 마음을 울렸다. 결국 그는 동의했다. 분노나 비난이 아니었다. 이해, 마무리, 평화를 찾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양모 마가렛에게 말했다. 마가렛은 그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 마가렛은 에단의 기분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를 지지하며 그가 필요로 하는 무엇이든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천천히 해, 에단, 그녀가 말했다. 이건 너의 순간이야. 며칠간 생각한 끝에 에단은 어머니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었다. 카메라도, 헤드라인도, 박수도 없었다. 세상에 뭔가를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 둘만의 일이었다. 침묵과 아픔의 세월 후 마침내 함께하는 일. 아만다는 만남 장소에 도착했다. 처음엔 망설였다. 세월의 무게가 그녀에게 너무 무거웠다. 그를 보자 그녀의 숨이 멈췄다. 에단은 그녀가 상상한 모든 것이었고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강하고 자신감 있고 목적이 있는 남자였다. 에단은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너무 많은 세월, 너무 많은 고통, 너무 많은 성장이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첫마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둘 다 몰랐다. 그리고 아만다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빠르고 무겁게 흘러내렸다. 모든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 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없어. 에단은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목소리에서 고통을 보았다. 예상보다 더 강하게 그를 때렸다. 그에게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쓴 감정도 없었다. 오직 연민만 있었다. 그는 잠시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생각 없이 그는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모든 걸 말했다.
긴 침묵 후 에단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타이핑한 뒤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 메시지는 그렇게 읽혔다. 아만다는 그 말을 보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듣고 싶었던 전부였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분노와 쓴 감정이 순간 녹아내렸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 치유,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함께 앉았다. 비난도, 비판도, 소리 지르는 일도 없었다. 조용한 말과 때로는 침묵뿐이었다. 에단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시스템에서의 어린 시절, 포스터 홈, 도전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마음, 한때 오해받았던 그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그의 강점이 되었는지 말했다. 그는 아만다에게 마가렛, 그의 어머니가 할 수 없을 때 그에게 집을 준 여인에 대해 말했다. 그는 아만다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삶은 나름의 방식으로 풀려갔다. 아만다는 깊이, 완전히 방해 없이 들었다. 그녀는 변명도, 방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과거는 지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현재를 어떻게 선택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만들 것인가였다. 시간이 지나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 에단은 오랫동안 짊어졌던 아픔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아만다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세월 전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더 현명하고 더 친절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떠날 때 에단은 그의 어머니, 그를 버렸던 여성을 보았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낯선 이를 보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보았다. 실수를 저지른 사람,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사람. 와줘서 기뻐, 에단이 말했다. 만나서 기뻐.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만다가 미소 지었다.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였지만 진짜였다. 나도 그래, 그녀가 속삭였다. 완벽하지 않았다. 동화 같은 결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새롭고 치유되고 붙잡을 가치가 있는 시작. 오늘 에단은 25살이다. 더 이상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년이 아니다. 대신 그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과거, 투쟁, 고통을 수천 가정의 희망의 등불로 바꾼 사람. 그가 처음부터 세운 회사는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 중 하나다. 하지만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그가 만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그 뒤의 마음이다. 그의 회사는 자폐 아동 가정에 무료 소통 앱을 기부한다. 이 앱들은 말이 안 나올 때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도록 도와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소통하게 한다. 에단에게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개인적인 일이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에단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알았다. 깨야 할 오해, 닿아야 할 삶들. 그는 다르지만 결함이 아니다 재단을 시작했다. 자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낙인을 깨고 다름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운동이다. 모든 기조연설, 모든 공개석상에서 에단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버려진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회복력, 희망, 변화의 이야기다. 그는 매번 이렇게 말한다.
자폐는 사형 선고가 아니다. 다른 종류의 삶이다. 그리고 모든 아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의 말은 전 세계 부모, 돌보미, 교사들의 마음에 메아리 쳤다. 그의 메시지는 글로벌 대화를 촉발시켰다. 더 이상 자폐 아동은 숨겨지거나 오해받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축하받고 지원받고 번성할 도구를 받는다. 레단의 생모 아만다도 그의 여정으로 바뀐 많은 이들 중 하나다. 죄책감과 후회로 씨름하던 그녀는 치유의 길을 찾았다. 오늘 그녀는 자폐 아동을 키우는 미혼모들을 돕는 부모 멘토로 일한다. 레단과의 경험이 그녀의 삶을 바꿨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버린 수치심에 짓눌리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자랑스럽게 그를 말한다. 그의 이야기, 성공, 업적, 그리고 그가 세상에 가르친 교훈을 공유한다. 이제 아만다가 에단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버림의 이야기가 아니다. 구원의 이야기다. 그녀는 모든 역경을 딛고 아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목적을 찾고 그의 여정으로 타인의 삶을 바꾼 이야기를 말한다. 그녀는 그가 유아일 때 떠났지만 그의 위대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늘 특별한 운명을 가졌다. 22년 후, 레단이 뒤에 남겨졌던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펼쳐진 것은 예상 밖이었다. 그것은 변화였다. 레단은 삶이 던진 모든 장애를 극복했을 뿐 아니라 그 장애를 자신보다 더 큰 것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다. 유산.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다. 압도된 모든 부모, 오해받는 모든 아이, 자신의 다름이 자신을 덜 가치 있게 만든다고 느끼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다. 레단의 이야기는 다름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임을 증명한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선물. 레단의 재단은 계속 성장하며 가정을 지원하고 자원을 제공하고 자폐 아동이 용인되는 게 아니라 축하받는 공간을 만든다. 세상은 이제 듣고 있다. 세상은 사랑, 연민, 이해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을 고립시켰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배우고 있다. 고통스러운 버림에서 시작된 것은 이제 글로벌 운동이 되었다. 장애, 다름, 인간 정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도전하는 운동? 모든 아이, 어떤 상태든 사랑, 보살핌, 번성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재성. 그리고 이 모든 건 에단, 고아원에 남겨진 소년, 세상에 그가 붙여진 꼬리표 이상임을 보여준 소년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자폐라는 단어를 들으면 비극으로 생각하지 마라. 다른 종류의 삶으로 생각하라. 잠재력, 성장, 사랑으로 가득한 삶. 레단의 이야기가 증명하듯 가장 어두운 시작도 가장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부모, 교사, 아이들과 일하는 모든 이에게 사랑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기억하라. 그것은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다. 모든 것을 세우는 기초다. 레단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다. 세상을 위한 메시지다. 자폐는 사형 선고가 아니다. 다른 종류의 삶이다. 그리고 모든 아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잠시 멈춰 생각해보길 바란다. 당신이 아만다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고아원 문 앞에 서서 당신의 피와 살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했을까? 곁에 남아 그들을 위해 싸웠을까? 아니면 미래가 불확실해 떠났을까? 아만다가 에단을 고아원에 두고 떠난 결정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고 우리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그 이야기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펼쳐질 거라는 점이다. 그녀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들은 천재가 되었고 세상이 경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의 두려움, 오해, 편견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누군가를 망가졌다고 낙인 찍는 게 얼마나 쉬운지 보여준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힘든 것에서 도망치지만 사실 그 투쟁 속에서 사랑하며 머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만든다. 자폐는 사형 선고가 아니다. 사람의 가치나 잠재력을 정의하지 않는다.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적절한 지원, 이해, 사랑이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만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포기할 수 있는지,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포기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킨다. 때로는 망가진 것 사람, 꿈, 상황이 처음엔 보이지 않더라도 가장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보라. 당신이라면 무엇을 했을까? 곁에 남아 싸울 용기가 있었을까? 당신의 아이가 역경에도 불구하고 번성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 이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고 더 많은 감동적이고 삶을 바꾸는 실제 이야기를 위해 구독하라. 영감을 주고 반성하게 하고 두 번째 기회의 힘과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의 아름다움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를 계속 공유하자. 감사하다. 그리고 기억하라.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여정이 가장 놀라운 곳으로 이끈다.